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한식의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만 해도 수백 가지의 종류를 자랑할 뿐더러 어떤 재료는 혐오스럽다며 또 어떤 재료는 맛이 없다며 심지어 독이 들어있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음식 재료들도 한국인들의 손만 거치면 세계 3대 진미가 부럽지 않은 최고의 음식으로 탈바꿈되니 한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이며 한식이 세계 최고의 음식으로 급부상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 대학원생 때문에 연구실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대학원에서 식물학을 세부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 학생 때문에 연구실이 난리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한번 소개해볼까 해.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생물이 좋아서 이 연구실에 온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정말 식물이 좋고 연구해보고 싶어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시골 출신이고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 산 이곳저곳을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는 30년 넘게 취미로 산을 타시며 집 앞에 텃밭도 꽤나 크게 키우고 있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식물 백과사전이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식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다. 공부와 담을 쌓으셨던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공부에도 꽤나 흥미를 보였고 아버지는 항상 나중에 꼭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을 찾아내달라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고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나는 늘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 어쨌든 그렇게 들어간 대학원 연구실의 분위기는 연구원들의 열정과 화합으로 화기애애했어. 한국인 학생이 새로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처음에 이 한국인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같은 여자이기도 했고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거의 다 도시 출신인데 이 친구는 나와 같은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연구실은 실습도 자주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인 친구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지.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 터지게 되었다. 한 번은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고사리를 발견하게 된 거야. 다들 알다시피 고사리는 굉장히 유명한 독초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지나쳐버렸지. 하지만 한국인 친구는 신나서 고사리를 따는 거 아니겠어? 우리들 전부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초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야. 나는 이 친구가 장난을 하는 건가 싶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내 친구는 너무도 태연하게 나중에 고사리 반찬을 해먹을 거라면서 고사리를 채취하더라고. 나는 고사리는 독초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이 한국인 친구에게 알려줬고 이 친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사리는 조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오늘 아침에도 고사리를 먹고 왔다고 하더라. 사실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는데 식물학으로 꽤나 이름 높은 연구실의 일원임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이 한국인 친구에게 조금 실망했기 때문이야. 동물이야. 독을 저장하는 장기가 따로 존재하고 그 장기를 제거한다면 먹을 수 있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르고 30년 경력의 내 아버지께서도 고사리 같은 독초를 먹는 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손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이런 실망감은 나만 가진 게 아닌지 옆에 있던 중국인 선배 또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독초 같은 쓰레기나 주워 먹는다며 핀잔을 주더라고.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중국인들도 고사리를 많이 먹고 오히려 중국이 훨씬 가난해서 자신들이 먹을 고사리도 한국에 수출을 한다며 이 중국인 선배 보고 혹시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 사람 아니냐며 반격하더라고. 이 중국인 선배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는 그런 독초 따위를 먹지 않는다며 중국을 음해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우리는 실습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어. 이 중국인은 연구원으로서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습은 무의미했거든.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자신이 화해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 중국인 선배는
끝까지 안 가려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한국인 친구 집으로 향했고, 이 한국인 친구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바로 돌변해버렸어. 바로 자신이 아까 따온 고사리로 요리를 해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어온다며 고사리와 두루, 옷, 그리고 아주까리 등 온갖 치명적인 독초 반찬을 다 꺼낸 거야. 이 모습을 본 캐나다 친구는 자신은 채식주의자인데도 저런 독초는 못 먹겠다며 채소는 자신의 주식인데 비건 푸드에 대해 누가 더 잘 알겠냐며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더라. 하지만 이 한국인 친구는 캐나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독초 반찬 하나씩을 집더니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입에 털어넣어 버렸다. 중국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이 한국인 친구에게로 달려갔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몸을 떨며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 다른 연구실원들은 혼비백산하여 구급차를 부르라며 난리를 쳤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녀의 옷부터 벗기려고 했고, 그러자 이 친구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더 놀려먹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위기대처 능력이 좋냐며 너스레를 떨더라고.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독이 생기기 전에 어린 잎만 골라 먹거나 새로 난 잎만 먹거나 혹은 삶아 먹거나 하는 방법으로 독을 중화시킨다고 말하며 한국인들이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왜 굳이 독초를 먹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반찬들을 한번 먹어보라고 말하더라. 우리는 그녀의 환상적인 원맨쇼를 보고 그저 조용히 포크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독초 반찬을 먹자마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정말 웬만한 레스토랑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거든. 아까 한국인 친구에게 짜증을 내던 캐나다의 비건 친구는 갑자기 눈빛이 착해지더니 이 반찬을 자신에게 꼭 나눠달라며 아부했고, 한국인 친구는 여유있게 너 하는 거 보고 생각해본다며 농담을 건넸으며 이날 이후로 그녀는 우리 연구실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정말 먹지 말라는 음식들도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싶으면서도 나는 이런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는 교수님께도 이 반찬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던데 과연 교수님은 그녀가 가져온 이 반찬을 순순히 드실까? 나중에 이것에 대한 후기도 남겨볼게.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물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독초를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독초도 남김없이 먹는 것을 봐서 진정한 먹이사슬의 최정점은 한국인들이 아닐까? 그들은 전 세계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만 같아. 맞아. 한국인들이 못 먹는 거면 진짜로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은 진심이야. 나는 내 한국인 친구와 한국의 제사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내 친구는 한국인들의 제사상에는 고사리 등의 채소들도 올라간다고 했고, 나는 친구에게 한국은 죽은 사람을 기리며 몇 명이 저 세상으로 따라가는 풍습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건 치명적인 독초라고.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은 조상부터 내려져 오는 유전적인 특징이었군요. 아마 그들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음식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갔고 결국에는 독초를 정복하는 데 성공한 것 같네요. 독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고정관념도 철저히 깨부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도전정신도 도전정신이지만 한국인들의 높은 IQ도 독초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어. 머리가 나쁜데 그저 도전만 좋아했다면 지금쯤 한국에 사내는 시체만 남았을 거야. 나는 내가 한국의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먹었던 옷딸기라는 음식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인 삼계탕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닭요리였거든. 나중에 음식 이름인 옷이 내가 알던 그 독초라는 걸 알고 정말 화들짝 놀라기도 했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한국인들은 말벌이나 뱀 등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도 술에 담가서 먹는데 그들은 이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더라고. 한국의 역사가 긴 이유도 아마 한국인들의 이렇게 어떤 재료든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실력 덕분이 아닐까? 이런 그들만의 능력은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때도
한국만큼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지금껏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